출산 후 몇 개월까지 도대체 빠집니까? 탈모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클까요? 유전의 영향이 클까요? 탈모 샴푸 효과 진짜 있나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마의 지혜 엄지TV 엄지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출산 후 탈모, 오늘 탈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주실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대한민국 탈모하면 우리 원장님이신데요. 맥스웰 피부과의 노윤우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맥스웰 피부과 노윤우입니다. 저희 엄지TV를 보고 계신 분들께 네. 원장님의 간단한 그런 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는 맥스웰 피부과라는 그러니까 탈모를 주로 보는 병원을 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노윤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전에 조금 엄마들 입장에서 그리고 저도 출산 후에 좀 탈모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네네. 실제로 진료를 봤었잖아요. 네네. 저의 입장에서도 한번 질문을 정리해 봤는데 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출산 후에 왜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출산 후에 머리가 빠지는 걸 우리가 출산 후 탈모라고 하는데, 우리 여성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여성들 그 호르몬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 호르몬 변화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의 비율인데, 평상시에는 여성 호르몬이 쭉 올라갔다가 이제 남성 호르몬 계열의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갔다, 이게 교대로 반복이 되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높게 쭉 유지가 됩니다. 여성 호르몬은 우리 모발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여성 호르몬이 모발에 주는 영향은 모발의 생장기 기간을 좀 길게 해주고 모발의 성장을 좋게 도와주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을 하고 있는 동안에 여성 호르몬이 높게 유지가 되면 모발의 생장기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우리 모발은 일정 생장기가 지나면 또 빠지고 새로 나고 하는데, 임신 기간 동안에는 생장기 기간이 평상시보다 좀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임신 기간 동안엔 모발이 잘 안 빠지고 길게 유지가 되는데, 출산과 함께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여성들의 그 호르몬의 비율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의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효과로 인해서 생장기 기간이 길어졌던 것이 다시 짧아집니다. 그게 한 10개월 정도 길게 유지됐던 게 한꺼번에 줄어들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시자면 10개월 동안에 잘 안 빠졌던 머리가 한꺼번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 출산 후 탈모는 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여성 호르몬 얘기하셨는데 네. 그래서 탈모가 혹시 남성분들이 더 많아요? 네. 탈모가 남성분들이 더 많은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은 그 특정한 경우에 모발의 성장을 좀 억제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여성 호르몬은 일반적으로 모발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경우에는 모발이 만약에 어떤 특정 우리 유전적인 탈모 같은 경우에 진행이 되게 되면 머리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진행을 하는 거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낮고 여성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그 보호되는 효과 때문에 남자들처럼 완전히 우리가 소위 대머리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로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고 어느 정도 가늘어지는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모에 있어서, 탈모 치료에 있어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을 치료 목적으로 여러 가지로 좋은 그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탈모 치료 목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은 그 탈모 치료 목적으로 쓰기에는 우리 몸에 미치는 다른 부위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양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호르몬을 치료제로 쓰지는 않습니다. 출산 후 몇 개월까지 도대체 빠집니까? 신랑이 머리카락 남겠냐고 할 정도래요. 그 일반적으로 출산 후에 생기는 탈모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우선 출산 후에 탈모가 시작이 되면 그 탈모가 시작되는 시기가 보통 3개월 정도 후입니다. 그때가
이제 아기가 100일쯤 되었을 때, 아기들도 태어났을 때 이제 베넷머리라고 해서 갖고 태어난 머리가 100일쯤 되면 그 베넷머리가 되게 빠지는데, 그 시기에 엄마의 출산 후 탈모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출산하고 나서 아기가 100일쯤 되었을 때, 조금 전에, 한 3개월쯤 전에 탈모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시작된 탈모는 보통 2-3개월 정도 지속이 되면 자연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다른 문제가 없다면, 탈모를 일으키는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없다면, 순수하게 출산 후 탈모만 있다면 약 3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빠지는 양이 천천히 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서서히 회복을 해서 출산하고 나서 약 6개월이 넘어가면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된다는 건 그동안에 빠졌던 머리가 새로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6개월에서 한 9개월, 그러니까 넉넉 잡고 1년 정도가 지나면 출산 후 탈모는 자연적으로 다 회복을 합니다. 이거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다 회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출산 후 탈모가 일어나는 그 시기 즈음에 다른 탈모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하게 동반되는 탈모가 여성형 탈모증이라는 건데, 만약에 이런 탈모가 동반이 되면 이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출산 후 탈모로 인해서 빠졌던 머리가 회복이 돼도 결과적으로 나는 예전의 모습으로 못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 탈모가 있을 때 대부분은 치료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회복을 하지만, 혹시나 내가 다른 탈모가 있는지, 또는 임신 전에도 내가 모발 때문에 조금이라도 고민이 있었거나, 또는 유전적으로 우리 집안은 유전적인 탈모가 좀 있는 집안인데 하는 분들은 출산 후 탈모라고 해도 한 번쯤은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받아서 다른 문제 없고 출산 후 탈모만 있다면 그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면 되고, 뭐 많이 빠지는 경우에는 모발 영양제 같은 걸 좀 먹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둬도 자연적으로도 회복을 잘 합니다. 그래서 출산 후 탈모가 진행되는 그 과정은 정리해드리면 3개월쯤에 시작을 해서 한 2-3개월 지속되고, 또 3개월 정도 지나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탈모 치료하면은 약이 좀 세다. 그래서 모유 수유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출산 후에도 모유 수유를 길게 하시는 분들은 좀 섣불리 이렇게 못 오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모유수를 하게 되면 이제 탈모 치료할 때 쓰는 약이 독하거나 강해서가 아니고, 일반적인 원칙이 임신 또는 수유 중에는 가능한 한 영양제 계열이라도 쓰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 탈모가 다른 문제가 없다면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심하지 않다면 그런 모유 수유를 오래 원하는 만큼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출산 후 탈모와 함께 다른 탈모도 있고 그 치료가 좀 빨리 해야 되는 경우라면 모유 수유를 좀 일찍 중단하는 것도 같이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탈모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클까요? 유전의 영향이 클까요? 탈모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유전적인 탈모는 유전이 근본적인 원인이 돼서 생기는 거고, 또 유전이 아니면서 생기는 탈모 중에 이제 아까 그 중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휴지기 탈모증, 그 산후 탈모도 휴지기 탈모증의 한 종류인데, 또 원형 탈모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머리라고 부르는 그 탈모의 유전인자와 상관없이 생기는 탈모고, 이런 탈모가 생기는 데 있어서는 유전적인 그런 타고난 것보다 후천적으로 환경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모는 유전이냐 스트레스냐 어느 쪽에 영향이 크냐 이렇게 일률적으로 질문을 하는 건 좀 대답해드리기가 어렵고, 탈모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뭐 유전적인 탈모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유전적인 비중이 훨씬 더 크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후천적인 스트레스의 영향이 크고, 그러니까 탈모의 종류에 따라 다른 거고,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뭐 유전적인 탈모도 있고 휴지기, 원형 탈모증 여러 탈모가 있는데, 그런 탈모를 통틀어서 그럼 어떤 게 더 영향이 클까 생각을 해보면, 탈모의 질환까지 다 섞어서 생각을 해보면 유전보단 제 생각으로는 스트레스, 후천적인 영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탈모 샴푸 효과 진짜 있나요? 이게 참 그 효과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정답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
사실 탈모에 도움이 되는 성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탈모 샴푸인데, 우리가 아까 샴푸라는 걸 했을 때 그 샴푸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우리 피부로 흡수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샴푸에 들어있는 그런 탈모에 좋은 성분들이 우리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더군다나 샴푸는 우리가 연고나 또는 어떤 우리 화장품 같은 건 바르고 나서 그 흡수를 도와주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장치를 붙인 성분들을 바르기 때문에 약은 발랐을 때도 흡수가 돼서 효과를 보이지만, 샴푸는 그렇게 막 그 흡수를 도와주는 그런 장치를 한 것도 아니고 좋은 성분이 들어있긴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피부에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곧바로 씻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좋은 성분들이 두피에 흡수가 돼서 좋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까지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샴푸는 또 매일 하는 거고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예를 들어 드린다면, 저는 그래서 설명을 드릴 때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샴푸의 효과는 그 샴푸 속에, 탈모 샴푸 속에 그 탈모 치료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는 그 좋은 성분들이 낼 수 있는 효과는 바윗돌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효과 없는 거 아닌가? 네, 단기간에는 효과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샴푸는 매일 하는 거고, 사실 바윗돌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도 매일 같은 자리에 떨어져서 그게 1년 떨어지고 3년 떨어지면 바위에도 구멍이 패입니다. 그 정도의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샴푸를 잘 선택해서 쓰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꽤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샴푸는 특별히 우리가 더 어떤 시간을 들이거나 다른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매일 하는 샴푸인데, 샴푸 종류만 잘 골라도 바윗돌에 물방울 떨어뜨리는 효과로 바위에도 커다란 구멍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탈모 샴푸가 효과가 있는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효과가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탈모가 된 머리는 영영 돌아오진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빠진 머리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대부분의 빠진 머리는 아무 치료하지 않아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특정 질환이 있어서 빠진 건 그걸 치료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진 머리는 영영 안 돌아오는 게 아니라, 빠진 머리는 거의 대부분 다 돌아옵니다.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대머리신데 남편은 괜찮대요. 제 생각에는 남편이 아직은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아들 임신 중인데 아기도 탈모 가능성이 아주 높나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탈모에 관한 유전 인자는 그 상염색체 우성 패턴으로 유전이 되는 유전 인자입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 상염색체라는 건 남녀 구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성 유전이라는 건 두 분 중에 한 분만 있으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유전이 되는 유전 인자를 안 갖고 있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아버님이 탈모시고 남편은 아직 괜찮은데 우리 애기는 어떨까? 별로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탈모 유전 인자는 모두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탈모가 생기는 사람과 안 생기는 사람은 그게 이제 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이고, 그런데 영향을 주는 건 타고난 유전적인 요소도 분명히 영향이 있지만, 더 큰 영향은 후천적인 어떤 요소들,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소들이 영향이 큰 거지, 유전인자가 없이 태어나거나 또는 유전인자가 있어서, 탈모에 관한 유전인자가 있어서 걱정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이건 다 갖고 있는 거고, 다만 그 증상이 생기고 안 생기고는 후천적인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그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전적인 탈모라고 하는 것도 타고난 유전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인자가 직업입니다. 직업에 따라서 탈모가 되고 안 되고가 굉장히 영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직업이 받는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더 높고 낮고 이런 게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 말씀하신 거에 딱 갑자기 떠오른 게, 저희 주변에 개발하시는 분들, 컴퓨터 앞에서 개발자, 네네.
분들 몇 분이 딱 스쳐 지나가는데 다 탈모 네. 증상이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요즘에 대표적인 그 탈모가 잘 생기는 직업군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머 또는 방송 일 하시는 분들, 네. 또는 전통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으로 꼽혔던 직업 중에 하나가 은행원. 오늘 궁금한 것들 많이 해소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더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 남겨주시면 제가 네. 모아서 역시 제가 한 번에 원장님한테 또 이렇게 네네. 질문을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원장님 진료를 이렇게 긴 시간 빼시고 저희 엄지TV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만나서 네. 반가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